안녕하세요. 대천병원 족부센터 유재호 원장입니다. 대천병원 한상우입니다. 대천병원 조병채입니다. 대천병원 민병주입니다. 자, 또 오늘 야심한 시간에 저희 이렇게 다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뭐죠? 미카 수술이 얼마나 좋은지 네네.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두 네네.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자리를. 사실 저번에 미카 영상을 저희가 한번 찍긴 했는데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정리형 민병주입니다. 미카 수술이란 무지외반증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무지외반증 수술은 그 수술법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많은 수술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200까지나 돼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카 수술은 최소 침습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를 가장 최대한 적게 내고 최대 효과를 보는,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네. 상처가 최소로 남는다고 그래서 예쁜발 수술이라고도 하는가 보네요. 그렇죠. 네. 예쁜 발 수술이고 사람마다 개인치 않지만 흉터가 초반에만 지나가면 마치 무제한 수술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발처럼 예쁜 네. 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긴 이제 예전에 무지외반증 수술 저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좀 절개 부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 삐뚤어진 발이 펴지기는 하는데 이 흉 또한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것도 이제 사실 스트레스가 일부 있긴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렇죠. 네. 좀 어떠세요, 미카 수술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환자 수술 후 상태, 회복 정도, 그리고 통증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가 일단은 관건인데요. 네네. 이전에는 이제 절개해서 수술했던 방식을 했었고 그 환자들에 비해서 여기 와서 미카 수술한 환자들은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발에 뼈를 잘라가지고 네. 새로 재배연을 하는데도 네, 환자들이 많이 아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최소 침습이란 게 일단 관건이고요.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발을 딛고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진짜 하루 만에 걸으세요, 환자분이? 예, 다음날 화장실도 가시고 혼자서? 예, 혼자도 가시고 식판도 갖고 걸어 다니시고 2-3일 정도 지나면 주사나 이런 거 대신에 먹는 약으로 통증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서 저도 참 신세계였고, 사실 저는 예전 방식으로밖에 수술을 안 해봐서 지금 원장님들이 막 하루 만에 걷는다, 뭐 진통제도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 거야? 환자분들한테 직접 얘기 들으면서도 사실 좀 잘 안 믿기거든요. 미카 수술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안녕하세요, 미카 조병채입니다. 정형외과에는 여러 가지 수술법이 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수술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미카 수술은 단점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수술 시간도 매우 빨라지고, 네네. 수술 시간이 빨라지면 환자분의 마취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한테도 만족도가 높은 수술 같아요. 작은 메스를 일단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수술 시에는 제가 아래에 있는 발판을 제 발로 밟으면서 이 상처가 나 있는 환자분의 발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벌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 고속으로 회전하는 버가 환자의 중족골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물줄기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버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물줄기가 달려 있고요. 절골할 때 넣고 위,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절골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절골하는 기구는 근위지골에 쓰는 기구로 이 첫 번째 기구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짧습니다. 뼈가 더 작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기구도 작은 메스를 통해서 환자 아래 상처를 내고 절골을 하게 되면 금방 절골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여기까지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납니다. 절골을 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작은 나사들로 뼈를 절골을 해서 튀어나온 뼈를 안으로 밀어넣고 휘어진 발가락을 펴주면서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나사를 써서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아직까지 그 튀어나온 부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튀어나온 부위만 정리만 하게 되면 수술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튀어나온 부위를 이렇게 위아래로 몇 번만 다듬게 되면 튀어나온 부위가 다듬어지는데 부가적으로 또 도와주는 기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기구의 이름을 라습이라고 하는데 다듬었던 면이 조금 고르지 않는다 싶을 때는 얘로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위를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의 평균 시간이 아마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환자분 한 분이 저한테 네네. 인터넷에서 요새 유행하는 교정기 하나 샀다고 무지해반증 교정기 아, 그러시던데 교정기는 어떠세요? 다들 경험 어떠세요?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교정기를 착용하셨었는데 아 진짜? 착용하고 계실 때는 좀 편안한 느낌이 있으십니다. 그 틀어진 발가락 모양 자체를 좀 잡아주는 효과는 있기 네네. 때문에 근데 교정기 자체가 절대로 틀어진 발가락 자체 모양 원래대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야 어머님이 교정기 꼈었으면 이건 찐 정보다 이거는 진짜. 네. 실제 여러 가지 종류의 교정기가 진짜 많은데 정말 한 달 이상 교정기를 차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요. 교정기 자체. 교정기를 차고 며칠만 지나도 아파요. 오래 착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교정기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삐까번쩍하게 생겨서 왠지 네. 다 고쳐질 것 같은 그런 교정기는 보통 몇만 원짜리 하는 네. 거 사지 마시고 네. 유일하게 도움되는 거는 그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는 조그만 실리콘 딱지만한 거 있어요. 네. 한 1,5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실리콘 네. 그것만 유일하게 효과 있다고 하죠. 그나마. 그냥 통증 완화 효과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아파. 수술은 당장 못하겠어. 끼고 가시면 돼. 아. 그 정도 그냥 네. 그 정도. 네. 그거 이상은 솔직히 돈 낭비이고 네. 통증도 심하고. 교정기란 말 자체가 좀 일단 약간 보호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보호대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통증 완화. 아 그래 보호대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300원? 아, 알이 진짜 싸더라. 300원. 아, 오늘 진료 보다 보니까 환자분이 그거 여쭤보더라고요. 그 니카 수술이 간단하고 예쁜 발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 외래를 몇 번이 나와야 되는지. 외래 환자분들 오실 때 많이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외래 몇 번 와야 되는지, 뭐 그렇죠. 소독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족부센터에서 삼삼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삼삼법칙이요. 네. 수술 후에는 보통 외래에 실밥법으로 한 번, 네. 그리고 나중에 그 6주차에 뼈가 다 붙었는지 한 번,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나중에 금속물을 빼는 분들은 한 번 더. 그래서 3번 외래를 방문할 예정이시고. 아 수술 후에는 병원 방문 3번이면 끝나는 네, 거네요. 3번이면 네.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신발 보조기를 3주 아 완차는 됩니다. 네. 3주 후에는 내 신발이나 내 슬리퍼 정도로 바꿀 수가 있는 네. 시간입니다. 그럼 병원 오는 건 3번, 그다음에 신발 보조기는 3주. 아, 그렇게 외우면 또 쉽게 또 금방 네.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럼 수술하고 3번만 병원에 오면은 되게 간편하고 좋은데, 그럼 얼핏 생각하니까 소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통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소독받게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그거를 좀 많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아, 지금 집에서 셀프로 그냥 드레싱하고 소독하고 그러면 되나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실밥 빼는 날은 오셔가지고 네. 이제 빼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그게 힘드시면 당연히 병원 방문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텐데 너무 바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조정하실 수 있게. 아니 제가 수술 받아봤잖아요. 네네. 병원에 한 번 오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몸이.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발 같으면 이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뭐 재밌는 케이스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20대 따님과 이제 50대 엄마가 손잡고 왔어요. 환자는 누군데요? 두 분 다죠. 아, 두 분 다? 네, 무죄반증이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 발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보통 그래도 20대면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무지 외반증을 갖고 있었던 이제 아, 어렸을 때부터 경우였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네네. 이제 엄마가 하는 김에 나도 할래. 그렇게 같이 와서 같은 날에 수술을 받고 같은 날에 퇴원을 하셨죠. 심지어 양발을 동시에 수술을 받았어요. 한 날에 한 날에. 엄마도 양쪽 발 다 하고 네. 따님도 양쪽 발 다 한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머님이 하셨는데 너무 좋으셔서 어. 따님을 데려오셨는데 지금 아직은 성장기예요. 무죄반증이라는 게 좀 진행을 하는 거고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좀 심화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기 대부분 때문에 악화되죠. 결국 비슷한 코스를 밟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너무 어리고 또 학생이고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시간 날 때 원장님이 오히려 말리신 거네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네. 본인이 수술을 받아보면 우리 자식은 그걸 안 겪었으면 하는데 엄마가 딸한테 권해줄 정도의 수술이라는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남자분이 수술을 받고 아 남자 환자 사실 드문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네네. 두 번째 발가락을 너무 짓이겨서 피부 궤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심했구나. 이제 뭐 사막이다 뭐다 해서 피부 치료만 받다가 그 원인 자체가 무지해반증인 거를 이제 저한테 와서 알았고 수술을 받고 너무 좋으셔서 사모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보통 저희가 초기를 20도까지로 하고 중기를 20에서 30도 정도로 하는데 28도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많이 불편하시면 수술하시는 게 맞는데 네네. 하나도 불편하신 게 없고 안 아프신데 좋으니까 수술 받아라고 억지로 몰고 오셨어요. 불편하지 않으면 수술 네.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네. 불편해지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네. 시골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네. 미카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날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카 수술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후의 관리까지 영상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가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모여서 네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서 저희 북부팀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영상 찍어서 궁금증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더 풍성한 볼거리와 들을거리로 여러분들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